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현재 작은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결혼해서 몇십 년을 별탈 없이 사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잘 살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를 아신다면 다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고작 그런 이유로 헤어지냐고 하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충분히 헤어질 만하다 하실 듯 합니다. 저는 시모 앞에서 맞는 말을 했다가 뺨을 맞고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혹시 모르죠. 지금도 계속 같이 살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시모나 남편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갈라서고 너무나도 홀가분하게 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왜 이혼을 선택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직장인일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 저축한 돈이 있었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큰 문제도 없었어요.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신혼집이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집은 우리가 해줄 거다. 도윤 씨랑 같이 집 알아봤는데 저희가 모은 돈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무슨 소리야?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가야지. 저는 감사했어요. 집 얻는데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신혼집의 평수나 위치는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 해주시는 대로 받는 게 맞았지만 그래도 제가 회사까지 출퇴근하려면 집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고려해 주시겠지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죠. 집에서 얼마나 멀길래 그래? 차로 1시간 반. 그렇게나 멀어? 지하철 타면 갈아타는 시간이 더 걸려. 그럼 차라리 지금이라도 너희가 직접 알아본다고 하면 어때? 이미 계약금 보내셨대. 집을 못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내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신혼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좀 있어서 저는 약간의 불만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혼집에서 15분이면 출근이 가능했거든요. 그래도 집 때문에 결혼을 파토낼 수도 없고 살면서 이사하는 방법도 있으니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이후 저는 아침마다 전쟁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신혼이다 보니 같이 아침을 먹고 싶어서 시리얼을 먹거나 떡을 데워 먹거나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밥이랑 국을 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많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과 같이 직장인이라 전날 야근이라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었죠.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서 아침을 포기하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네. 배고파서 눈 떠지더라. 식빵 구웠는데 먹을래? 아니야, 나 씻고 바로 나가야 돼. 자기 먹어. 남편은 배가 고파 일찍 일어났다면서 혼자 식빵을 토스트기에 넣고 구워서 잼까지 발라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씻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방 쪽에서 남편이 투덜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자기 뭐라고? 무슨 말 했잖아. 아니, 아침이 이게 뭐냐고. 그게 어때서? 이 정도면 훌륭하지. 굶고 가는 것보다 낫지 않아? 아침엔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그럼 직접 해봐. 아침에 밥이랑 국하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래도 밥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같이 회사 다니는 입장인 거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남들은 맞벌이해도 잘만 아침 해 먹던데. 아니면 전날 국을 해놓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네. 그럼 자기가 나보다 퇴근도 빠르니까 집에 와서 국 끓여 넣으면 되겠다. 뭐라고? 결혼 전에 우리 데이트할 때는 라면에 길거리 토스트만 사 먹어도 맛있다고 좋다고 해놓고는
아침밥 대신 빵 먹는 게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남편은 먹던 식빵을 집어던지고는 옷을 입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벌써부터 아침밥 가지고 난리니 앞으로 얼마나 더 할까 싶더라고요. 역시나 예상대로 아침밥 문제로 저희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있던 일이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밥을 해먹기 너무 힘들어서 밥을 해놓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었습니다. 급할 때 밥하지 않고도 바로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에는 밑반찬도 많았죠. 제가 만든 것도 있었고 친정에서 받아온 것도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종종 아침할 때 있는 반찬 꺼내서 밥만 꺼내 데워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하니 편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출근 준비를 쫓기듯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바로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핑계같이 들릴지 몰라도 정말 저는 출근 전 아침까지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남편이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들었던 건 저보다 출근 준비가 여유가 있었음에도 냉장고 한번 열어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에 반찬만 그대로 꺼내서 차려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싸운 적도 별로 없었는데 결혼하고는 이런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저녁도 집에 와서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회사 건물에 구내식당이 있어서 먹고 퇴근할 수도 있지만 신혼이기도 하고 남편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야 해서 저는 그냥 퇴근할 때가 많았네요. 삼겹살 수입인데 냄새 안 나고 맛있네. 그치. 세일해서 싸길래 사봤는데 괜찮다. 다음에도 좀 사다 놔야겠어. 그래. 아, 잘 먹었다. TV나 좀 봐야겠다. 자기야, 어제 설거지 내가 했으니까 오늘은 자기가 할래? 아, 왜? 자기가 그냥 해. 아니지. 얼른 와. 나 회사에서 집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거 알잖아. 어? 자기가 해라. 보통 설거지가 나오면 그건 항상 제 차지였어요. 가끔 제가 남편한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긴 했지만 단 한 번을 기분 좋게 하지는 않았네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설거지 정도는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어떻게든 시켰어요. 둘이 먹은 거라 그릇도 몇 개 없는데 식기세척기를 쓰려고 하길래 제가 그걸로 뭐라고 하면 또 투덜거리던 남편이었습니다. 빨래도 본인이 돌리지 않으면서 옷을 뒤집어 벗어놓는 건 기본이고 세탁기 돌리라고 말 안 할 테니 제발 바구니에만 잘 넣어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듣더라고요. 저번에는 남편이 바쁜 아침에 갑자기 바지를 찾아다녔는데 저보고 빨래도 안 하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빨래 바구니에도 없고 세탁기에도 없어서 저도 모른다고 했더니 집안일 안 하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침대 매트리스 안쪽에 남편 바지가 있었어요. 구석에다 벗어놓고는 엄한 데서 찾고 있으니 바지가 나올 리가요. 더 화가 났던 건 본인이 잘못해놓고 저한테 청소를 안 하니 바지가 구석에 있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며 또 제 탓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딱 1달까지만 싸우지 않고 잘 지냈고 그 이후로는 이런 일로 툭하면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신혼이라 이렇게 싸우고 며칠 지나면 다시 잘 지내긴 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저도 힘들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왔어? 저녁은 어떻게 했어? 자기 오늘 먹고 온다고 해서 내가 대충 차려서 먹었어. 잘했네. 아,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 나 친구들 모임 있는데 같이 가자. 내가 가도 되는 자리야? 친구들 모임이라며. 뭐 어때? 부부 동반이니까 자기도 가자. 갑자기 부부 동반 모임이 잡혔다고 같이 가자는 말에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모임 날이 되어서 준비 후 자리에 나갔는데 남편 친구들만 와 있어서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친구들 와이프도 다 나온다며? 그게 사실은 내가 친구들한테 자기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나온 거야.
우리 결혼할 때 못 왔던 친구들이거든. 자리가 좀 뻘쭘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친구들이고 이왕 나왔으니 대화도 하고 밥도 먹었습니다. 야, 도윤아, 너 그런데 아침을 잘 먹고 다니냐? 못 먹지. 우리 송이가 바빠서 잘 안 해준다.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무슨 아침밥을 말하냐? 네가 해먹어 임마. 그래도 남편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날 자리에는 총 7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나왔는데 하나같이 다 저를 밥도 안 해주는 와이프로 몰아갈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일부 친구들은 남편 입장을 대변하듯 말하길래 좀 짜증도 났습니다. 그래도 밥은 여자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치?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그렇지. 여자가 해주는 게 맞지. 동철 씨는 아내분이 매일 아침 해주시나 봐요? 아유, 그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졸리면 차라리 낮잠을 자라고 했더니 매일 해주더라고요. 아, 아내분이 주부예요? 그쵸? 전 회사 다녀서 아침에 좀 바빠요. 아, 맞벌이였어요? 도윤아, 너 왜 그 얘기 쏙 빼냐?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는데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야, 이도윤! 너 설마 오늘 자리에 나 데리고 나온 거 일부러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들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자고 한 거라니까. 그럼 즐겁게 밥 먹고 오면 되는 거지. 아침을 해준 애만에 그런 말을 왜 해? 내가 없는 말 했어? 네가 안 해주는 거 맞잖아. 밥이랑 국을 어떻게 매일 하냐? 시리얼 먹을 때도 있고 빵 먹을 때도 있지. 그리고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아침밥 얘기 좀 그만할 수 없어? 참나. 왜? 너 뭐 찔리냐? 왜 화를 내? 뭐라고? 아침밥은 우리 둘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나한테만 강요하는 거야? 내가 회사까지 거리도 더 멀어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 알면서. 그럼 네가 더 부지런 떨면 되겠네. 남편은 계속해서 비꼬듯 말했고 이렇게 이날 싸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게 나간 모임이었는데 결국 또 밥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이날 저녁부터 슬슬 머리가 아프고 열도 나더니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하고 싸워서 기분도 안 좋은데 아프니까 더 짜증났네요. 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떴는데 새벽 3시였고 집에 있는 감기약을 먹고는 다시 누웠네요. 아침이 되니 열은 내렸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날 회사에 못 간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나야. 내 목소리 좀 이상하지. 감기 같은데 일어나질 못하겠어서 전화했어. 병원 가보세요. 그래야지. 오늘은 출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걱정 마시고 내일은 나오세요. 그럼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직원과 통화 후 이불을 덮고 다시 누웠는데 병원 갈 힘도 없어서 좀 더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준비 중이던 남편이 저를 보더니 야, 넌 아직도 이불 속이야? 출근 안 해? 오늘 출근 안 해. 쉴 거야. 뭐? 그럼 나와서 밥을 했어야지. 괜히 빵 쪼가리 먹었네. 저는 남편의 말에 대꾸하기 싫어서 눈을 감고 자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앞으로 오더니 야, 말하는데 내 말 안 듣냐? 나 여태까지 네가 해주는 그대로 먹었어. 밥도 냉동했던 거 데워서 주는 거 알면서도 먹었고 국 없는 날은 반찬만 밥하고 먹었다고. 거기다 네가 밥만 주냐? 우유에 시리얼 말아줄 때는 억지로 먹고 나갔는데 회사 쉬면 나와서 밥 좀 해줘야지 뭐하냐? 이런 날 밥 차리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 혼자 살지. 저는 듣고 있으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앞에서 저러고 있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죠. 너 말 잘했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이럴 거면 너 혼자 살지 사람 잡을 일 있어?
아침밥이 그렇게 중요하면 네가 좀 하지 그래. 넌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네 눈에는 나 아픈 거 안 보여? 내가 오죽하면 회사 출근도 안 하고 누워 있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손을 제 이마에 대더니 뭐야, 열도 안 나는데. 이러면서 신경질을 내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한테 너무 실망하고 섭섭해서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갔습니다. 보름 뒤가 어머님의 생신이었거든요. 한참 사이좋게 지내야 할 신혼인데 툭하면 싸우니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아서 어머님 생신날 시댁에 들어가기 전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러고 들어갈 거야? 그럼 뭐, 너 혹시 우리 싸운 것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런 거 엄마한테 말할 사람으로 보이냐? 얼른 들어가자.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니 그래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던 마음을 접어두고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음식을 밖에서 사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다고 하셨죠. 그래도 생신인데 좋은 곳에 가서 외식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싫다고 하셔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일하니 생신상은 바라지도 않으셨는데 특히 이날은 평일이어서 퇴근하고 바로 시댁에 오느라 미리 사둔 선물과 용돈만 챙겨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밥을 엄청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여보, 왜 그렇게 먹어? 천천히 먹어. 맛있어서 그래. 아니, 넌 굶고 다니는 거야? 천천히 먹어. 알았어요. 총이, 너 혹시 우리 아들 밥 안 해주니? 아니요, 같이 잘해 먹고 있어요. 뭐, 같이라니? 네가 해줘야지. 저는 또 밥 얘기가 나오니 순간 짜증이 나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상태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통이 아침에 바빠. 저녁은 겨우 해먹을까 말건들. 남편의 이런 말로 아침을 자주 거른다는 것을 어머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럼 너네 대체 밥은 어떻게 먹고 있다는 거야? 아침은 굶고 저녁은 혹시 배달시켜 먹니? 배달 안 시키고 어떻게 살아, 엄마? 아니에요, 어머님. 주말엔 그래도 되도록 집에서 만들어 먹고 있어요. 아침에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럼 뭐뭐 해 먹냐? 아니다. 아들 네가 말해봐. 송이 뭐 먹으라고 주던? 저번에는 우유에 시리얼 먹었고 또 뭐 먹었더라? 아, 떡 먹고 간 적도 있어. 토스트 해 먹고. 아니, 밥을 먹어야지. 그게 다 뭐야? 어머님,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는 날도 있어요. 맞아. 그런데 밥은 냉동해 둔 거 꺼내서 해동시켜 먹어. 그러자 시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뭐라고? 너 그럼 여태 우리 아들 찬밥 먹였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침마다 제가 밥을 어떻게 해요? 새로 밥하기엔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한 번 밥할 때 많이 해서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둔 거예요. 시끄러! 난 한 번도 밥 냉동해서 먹인 적 없다. 어머님의 생신은 이렇게 안 좋게 끝이 났네요. 퇴근해서 몸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즐겁게 저녁이나 먹고 오자고 해서 갔더니 남편의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로 인해서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아침은 차렸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밥을 차리는 걸 직접 보겠다며 오시기도 했죠. 사실 원래 어머님은 저희 집에 잘 안 오셨어요. 알아서 잘 살겠지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집에서 시댁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도 해서 자주 오기에 어머님한테는 무리가 있었네요. 뭐 맘만 먹으면 매일 와도 될 만한 거리일 수도 있었지만 어머님은 나이도 좀 있으셨고 아버님이 운전도 못 하시다 보니 저희 집에 올 때 버스를 3번 정도는 갈아타야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집에 오시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놈의 아침밥이 뭔지 밥 때문에 이럴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형 탈모까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머릿속 부자인 제가 탈모까지 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혼해서 이런 일로 싸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실 때도 있었고 대중 없이 아무 때나 연락도 없이 오실 때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새벽 6시 반 정도였는데 저는 머리를 말리고 있었고 남편은 밥을 먹던 중이었죠. 전날 국을 해놓은 게 있어서 데웠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차려주고는 저는 시간이 없어 밥도 안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모가 와서는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는 그래도 밥이랑 국이 있으니 별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어이없는 말로 저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머리 말리잖아요, 어머님. 누가 몰라서 그걸 물어? 왜 우리 아들이 혼자 밥을 먹냐고 묻는 거야? 네? 그래도 밥은 서로 마주보고 먹어야 맛있는 법인데 저리 혼자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 남편이 듣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엄마, 왜 그래요? 송이는 이미 다 먹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먹어서 그래요. 그럼 송이 네가 속도를 맞췄어야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님의 말씀에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들고 있던 드라이기를 뺐더니 너 지금 내 말에 대답 안 해? 어머님, 제가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어머님을 억지로 끌고 거실로 나갔고 저는 그대로 출근 준비 후 말없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출근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일도 잘 안 됐고요. 저를 보는 직원들도 하나같이 무슨 일 있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이날은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분이 풀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망친 하루였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화가 나신 모양이었죠. 송이야, 네가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드리면 어때? 내가 왜? 그래도 엄마가 그날 너한테 기분이 상하신 거잖아. 일주일 넘게 전화도 없으시고 찾아오시지도 않는 거 보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나 기분 상한 건 안 보여?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나는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싫어서 밥 차리라 하길래 네 아침밥 차렸고 시간 없어서 출근 준비하던 중이었어. 그런데 대체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해? 우리 엄마지만 나도 너무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어떡하냐? 그래도 어른이잖아. 남편이 끝까지 어머님 편만 들며 말하면 속상할 뻔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만약에 또 오셔서 그 난리를 피우시면 그때는 자기가 나서서 중재를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행동으로 봐서는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입으로 그러겠다고 하니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동안 저희는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고 남편도 아침에 밥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물론 원하긴 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뭔가 싶어서 주방으로 나가봤는데 글쎄 남편이 앞치마까지 하고는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났어? 그동안 자기가 나 밥 해줬으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서. 얼른 앉아, 다 했어. 이걸 다 했어? 몇 시에 일어난 거야? 5시?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해볼만 하네. 내가 그동안 자기 고생한 것도 모르고 투덜대기만 해서 미안해. 얼른 먹어봐. 알았어. 사실 맛보다는 남편의 성의가 대단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세수까지 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출근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먼저 가. 나 오늘 거래처 들렀다 출근하는 거라 늦어도 돼. 그래서 저는 먼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좀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나 회사 그만뒀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만둔 이유가 뭔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니고.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니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거였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원 감축을 했는데 그 명단에 남편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냥 회사 잘렸다고 하면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이해는 됐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온 것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는데 잘렸으니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만 했죠. 그럼 이직 준비는 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저는 남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안해서 아침밤 차리는 거면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잘 먹지도 않아서 그냥 출근해도 됐거든요. 오히려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먹기도 하니까 남편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차라리 나 출근하고 천천히 밥해 먹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늦잠도 좀 자고 쉬면서 천천히 회사 알아봐. 고마워. 뭐가 고마워. 회사 사장이 어렵다는데 어쩔 수 있어? 남편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니 괜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동안 아침밥 때문에 싸우며 지냈던 날들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실직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하며 지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집안일도 많이 했습니다. 아침밥이야 자기가 원할 때만 했고 제가 출근할 때는 자고 있을 때도 많았죠. 그래도 퇴근해서 집에 와보면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설거지도 해놓더라고요. 물론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저러고 지내니 저는 잔소리는 안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 가끔 제가 퇴근할 때 회사 근처까지 와서 같이 집에 갈 때도 있었고 심야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간 많이 싸웠는데 이런 날도 있으니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았네요. 자기야, 여기까지 못 타고 왔어? 버스 탔지. 차 끌고 오지. 그럼 우리 같이 집에 못 가잖아. 따로 차 끌고 가야 하는데. 아, 맞다. 오는데 안 힘들었어? 멀긴 멀더라. 미안해. 그동안 이렇게 출퇴근하는 줄도 모르고 아침마다 내가 잔소리나 하고. 이제 알았어? 진짜 내가 생각해도 왜 그랬나 싶더라.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니 그래도 그동안 쌓였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고 남편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짜증이 늘어갔어요. 저는 일부러 부담이 될까 싶어서 그동안 알아서 하겠지 싶어 회사 얘기는 묻지 않았는데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저희 부부는 다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엉망이길래 저는 말없이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옷들을 바구니에 넣고 개수대에 그릇들도 설거지해 놓고 씻으려고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다 잠이 들었는지 제가 와도 코를 골며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왔어. 침대에 누워서 자.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평소와 달리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 말을 해봐야 짜증만 낼 것 같아 저는 씻고 나와서 세탁기를 돌려놓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서는 야, 너 왜 나 안 깨우냐? 아까 깨웠잖아. 그럼 계속 일어나라고 했어야지. 너 혼자 잘 준비하고 나는 거실에서 자든 말든 그냥 두는 거야? 지금 나 집에서 논다고 무시하냐? 남편은 대뜸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알아서 한다길래 두었더니 돌아오는 건 저런 식의 짜증이었죠. 그러니 저는 퇴근 후에 집에 와서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할 말을 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었고 저는 싸우는 건 더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의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결혼이 잘한 건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혼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는 거야 당연한데 돈이야 제가 벌어도 상관없어서 취업이 늦어져도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닥달한 적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 입장에서야 조급했겠죠. 하지만 저한테 매번 화풀이하듯 대하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점점 대화도 줄고 한 공간에 있어도 각자 할 일 하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한동안 집에 안 오시다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미 출근한 상태라 어머님이 오신 줄도 몰랐는데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왔더니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너 지금 몇 시냐? 지금 11시 반이네요? 내가 시간을 물어본 거야? 내가 너한테 아침 9시부터 전화를 몇십 통 걸었는데 이제서야 전화를 해? 회의 중이라 몰랐어요. 그런데 전화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도연이 회사 그만뒀다며. 왜 말 안 했냐? 도윤 씨가 말하겠지 싶어서요. 안 그래도 회사 때문에 기분 좋을 리도 없는데. 너 우리 아들 부려먹는 건 아니지? 네? 지금 너희 집인데 아침에 와보니 도윤이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길래 깜짝 놀랐다. 아무리 회사 안 간다고 해도 부려먹지 마라.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말라고. 이런 전화는 거의 매일 자주 왔고 집에 찾아오시는 날도 늘었습니다. 어떻게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나 출근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피곤했어요. 새벽같이 나와서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저는 결혼 생활에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말 안 하고 지낸 건 오래고 어머님은 툭하면 찾아와서 잔소리를 하셨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전화를 늦게 받으면 그걸로 또 트집을 잡아 저를 못살게 구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대응으로 나가니 어머님이 크게 화가 나셨던 겁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집을 나와 회사로 출근을 했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설마 했지만 정말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여기가 네 직장이냐? 이렇게 작은 회사 다니면서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치고 산 거야? 네? 너 일부러 아침에 일찍 나가는 거야? 나 안 보려고? 아침에 일이 좀 있어서 일찍 나왔어요. 오늘도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 갔다. 아침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혼자 빵 구워서 잼 발라 먹고 있더라.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너 매일 아침마다 밥 해주는 거 아니었니? 그게 어때서요? 아침에 어떻게 매일 밥이랑 국하고 먹어요? 다르게 먹을 수도 있죠. 너 설마 우리 아들 기죽이는 거야? 회사 잘리고 집에 있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그래서 밥도 안 해주고. 퇴근하고 저녁은 제가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도윤 씨가 회사 쉬게 됐으면 저보다 시간도 여유가 있는 건데 혼자 차려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아침 먹지도 않고 나와요. 도윤 씨는 그 시간에 자고 있고요. 그럼 밥을 차려놓고 나왔어야지.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머님은 신경 쓰지 않고 밥, 오로지 밥 얘기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네요. 제가 남편 밥 해주려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서 때렸다. 왜? 난 또 네가 우리 아들보다 연봉이 더 높다길래 대단한 회사 다니는 줄 알았는데 고작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우리 아들을 기죽이고 산 거냐? 내 아들이 중소기업 다녔지만 여기보다는 회사는 크더라. 그리고 다시 회사 알아보고 있다니까 더 좋은 회사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침 똑바로 차려. 내가 이제부터 매일 새벽같이 와서 확인할 테니까. 제가 왜 그 고생을 해야 하는데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침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하신 말씀 다 하셨으면 나가세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입장 바꿔서 제가 집에 있으면 밥은 제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회사 나와서 돈 버는데 대체 왜 그런 걸 저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만 1시간 반이 넘어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러길래 누가 이런 구멍가게 같은 회사 다니랬냐? 신혼집 얻을 때 어머님이 집 해주시는 이유로 위치도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도윤 씨는 차로 회사까지 15분이면 가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남편한테 다 맞춰서 결혼했어요. 그럼 우리가 집 해줬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 안 하고 감사하다고 했죠. 저희가 살 집이니 저희 힘으로 구한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해준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요. 출근하기. 차 막히면 기본 2시간이라고요. 그런데 밥까지 하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요. 저 도윤 씨랑 이혼할게요. 그동안 남편과 사이도 안 좋아서 이혼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어 어머님 앞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야? 너 돈 좀 번다고 유세냐? 그래, 헤어져.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우리 귀한 아들을 굶겨? 그놈의 밥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도 아침 하신 적 없으셨다면서요? 아버님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님 직장생활 40년간 아침밥 차려주신 적이 손에 꼽았다는데 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못하신 거 저한테 시키려고 대리만족이라도 느끼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열이 받으셨는지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책상 위에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그중 화분 하나가 제 종아리에 맞아 좀 찢어졌어요. 어머님은 제 다리에서 피가 나는 걸 보고도 가만히 보고만 계셨죠. 그러자 직원들이 와서는 어머,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면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차 시동 걸어놓을 테니까 얼른 나오세요, 사장님. 사실 이 회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직원 수도 적고 해서 어디 가서 회사 운영한다는 말을 잘 안 했는데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 확장 이전도 몇 번 했죠. 그래서 어머님과 남편은 제가 회사 사장인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잘 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날 저는 다리 때문에 급하게 다른 직원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병원에 다녀와 보니 심호는 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이 정리가 되어 있었죠. 물론 책상 유리는 금이가 있는 상태 그대로였지만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괜찮아. 조금 꿰맸는데 금방 아물 거라고 그러네. 그런데 여긴 누가 치웠어? 그냥 두지. 아까 그분이 청소하고 가셨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제가 병원에 간 사이 직원들을 붙잡고는 정말 제가 사장이 맞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사장이냐는 말까지 했다고 했죠. 직원들이 사장 맞다고 하면서 사장실이라고 써있는 거 안 보이냐고 하니 그제야 어머님이 놀라셨다고 했어요. 바닥에 제 이름이 적힌 명패를 주워들고는 진짜 사장이네 하면서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CCTV가 진짜냐고 묻고 나갔는데 자기가 한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걸 안다는 거였죠. 저는 남편과 결혼 후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던 중이었는데 임신하면 하려고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양가의 허락도 받아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길 잘했다 싶었어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끝내게 되었으니 말이죠. 저는 퇴근하고 집에 너무 들어가기 싫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님과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와서는 제 눈치를 보며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다리는 괜찮아? 나가줄래? 알았어. 두 사람은 거실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듣기 싫어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님이 아침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 난리를 피워놓고 집에도 안 가고 저러고 있는데 제가 보고 싶겠습니까? 안 먹는다고. 왜 안 먹어? 아침을 먹어야지. 입맛 없어. 둘이 저러고 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한테는 밥 먹으라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먹으라고 해도 안 먹었겠지만요.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답답했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이혼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싫다면서 잘 지내자고 했고 저에게 사과를 하는데 듣기도 싫더라고요. 집에서도 남남처럼 지내니 남편이 결국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쉬모도 함께 말이죠. 직원들 보기 민망해서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며 두 사람을 끌고 나왔는데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너도 잘못이 있지 않아? 뭐? 너 어쩜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냐? 내가 작은 회사 다닌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그게 내 회사라고 하니 사람 다르게 보이니? 내가 언제 무시했는데? 네가 분명 그랬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름도 없고 비전도 없어 보인다고 작은 회사라면서 차라리 그만두고 너처럼 중소기업 들어가서 일하라고 현장직은 돈 많이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거야 결혼 전에 한 말이지. 네가 연봉이 얼마인지 모를 때. 여긴 왜 왔냐? 너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그럼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해? 내가 그런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런 거잖아. 너도 똑같아. 아침밥 안 먹으면 큰일 나? 그리고 시간 많은 네가 차려 먹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지겨워 미치겠어! 송이야, 우리 이렇게 끝내기엔 정리할 게 너무 많지 않아? 정리라니?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어. 헤어지면 끝이라고.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도 남편이 저에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고지서였습니다. 아파트 고지서요. 이게 뭐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네? 지난달 못 내서 연체됐어. 나 회사 안 다녀서 돈 없는 거 알잖아. 너 이거 낼 돈도 없어? 연체? 어머나 연체는 안 되지. 너 이 회사 사장이라며 얼른 내라. 이런 거 연체되면 신용에 문제 생긴다. 야, 그동안 내가 관리비 더 많이 낸 거 알고 있지? 그러면서 저는 관리비 용지를 구겨서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시모는 이 와중에 제 행동을 보고는 끝까지 버르장머리가 없네, 싸가지가 없네 하셨고 회사 망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렇게 마지막까지 막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진단서랑 사무실 수리비 내역서를 시모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뭔데 나를 주냐? 한글 모르세요? 거기 진단서라고 써있죠? 저 어머님이 화분 던져서 다리 꿰맸고 제 사무실도 어머님이 엉망으로 만들어서 수리하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난 분명히 치우고 나왔다. 화분은 너한테 던진 게 아니고 우연히 맞은 거고. CCTV가 괜히 있겠어요? 그거 해결 안 하시면 법대로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왜 그랬냐고 뭐라고 했고 시모는 계속해서 다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며 둘이 싸우면서 돌아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자지간 아닌가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짐 정리해서 회사 근처로 집을 얻어 살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모를 더 이상 안 보게 되어 너무 좋더군요. 그리고 한동안 밥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끝이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의 전화를 차단해서 연락하는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또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너 저번에 진단서랑 수리 내역인가 뭔가 그거 돈 보냈다. 받았냐? 네. 또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나가세요. 저긴 말이다. 한참 뜸을 들이더니 한다는 말이. 자리요 없냐? 무슨 자리요? 우리 도연이 일할 자리 말이다. 네? 들어보니 전 남편은 저와 끝내고 나서 바로 이직을 했다고 했는데 얼마 못 가 회사가 별로라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집에 있다고 했죠. 제 회사 망하라고 하신 분이 자리를 달라고요?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너희 결혼해서 산 게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부부라는 게 10년은 살아봐야 아는 거야.
1년 살고 사내 못 사내 하면 되겠어? 이도윤 그 사람한테 줄 자리도 없고 다시 합칠 생각도 없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내가 이 나이에 다 큰 자식 뒤치다거리 해야겠냐? 잘 됐네요. 어머님 밥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밥 삼시세끼 꼬박 차려서 아드님하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찾아오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영업방해라고 들어보셨죠? 경찰 부른다는 소리예요. 알았다. 가면 될 거 아니냐? 아주 못 살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은 그렇게 뒤돌아 나가는데 뒷모습만 봐도 열받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회사는 몇 달 뒤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전 시모와 전 남편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회사명을 검색해서 위치가 어딘지 알아낼 수는 있겠지만 무슨 염치로 찾아오겠어요? 남편의 성격상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못 올 거라 생각합니다. 친정 부모님과 언니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산지 알아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에도 저를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짧았던 결혼 생활과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 운영도 잘하고 있고 전보다 회사도 커지고 직원 수도 늘어서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재혼은 안 했는데 당분간은 혼자 지낼 생각입니다. 사실 결혼보다는 회사의 좋은 대표가 되고 싶은 꿈이 더더 크네요.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